저는 선언을 했어요. 다시는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마 미국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피해를 봤던 직원들한테 네. 감히 미안해서 미국에 가라고 못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 없이 잡혀가는 봉변을 당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임신한 여성 엔지니어도 있었습니다. 고문에 가까운 환경 속에서 뱃속의 아이까지 잘못되진 않을까 공포를 느꼈다는 엔지니어는 지금도 매일 악몽을 꾼다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들 단톡방에서는 진짜 소송하고 싶다 하는데 다 같이 있는 단톡방에서는 아직 그런 언급이 안 나와서 이제 심적인 거나 트라우마 이런 게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네. 다들 막 꿈꾸고 잠도 못 자고 이게 시차 적응 때문인지 트라우마 때문인지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진짜요? 맨날 아직도 매일매일 그때 꿈을 꿔요. 거기 꿈에서 있던 나와요? 네, 꿈에서 첫날 본가에 와서 자다가 깼는데 거기 교도소인 줄 알았어요. 나 방이 왜 옮겨졌지? 누가 나 잘 때 옮겼나? 이러다가 자각을 한 거예요. 나 집에 왔지? 이러고. 오늘도 꿈에서 가는 중에 그 멕시코 계열인지 히스패닉 계열 여성분이 또 임신일 수 있는 가정이 있는 그런 여성분이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호흡 곤란이 와가지고 저희가 그때 되게 공포에 떨었었어요. 여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사람이 막 죽을 것처럼 숨을 못 쉬고 헐떡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제 막 저희들이 막 소리를 쳤거든요. 도와달라 이러면서 사람 지금 문제가 있다. 숨을 못 쉰다.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119를 부르는 것 같더니 나중에서 생각해보니까 119를 부른 게 아니라 그런 관할 사무실에 연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여자분은 애야 숨 쉬라고 막 숨 잘 쉬어보라고 계속 막 이렇게 노력하고 뭐 심폐소생술 같은 걸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 시도를 하는데 앞에 있는 남자 그 교도소 운전하는 사람은 뭐 걸어서 나오게 해봐라, 걸어 나와라 이러면서 막 피식 웃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로 막 간호사랑 통화를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상황인지 증상을 묻길래. 근데 그게 이제 119 구급대원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직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 처리를 이렇게 하나? 얘네가 정말 사람을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공포스러웠어요. 저는 그리고 임신부였는데 그 사람이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도 저렇게 대응을 하는 거는 너무 정말 인권을 박탈당하고. 근데 제가 막 나는 임산부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필을 하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제가 임신부긴 하지만 그렇게 막 배가 많이 불러있던 것도 아니었고 임신 초기였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 있어도 괜찮았고 제가 그리고 그렇게 말을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임산부라고 혼자 이렇게 다른 곳에 방치되기가 싫었어요. 입덧을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초반에는 입덧을 안 하더라고요. 입덧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나갈 수 있다는 확신, 나라에서 이제 우리의 사실을 알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다시 입덧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소송을 하고 싶어요. 그 소송의 나라에. 임신부인 엔지니어 김모 씨는 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 끌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2번이나 수갑을 채워진 여성분도 계셨고. 배터리 장비 설치를 위해 필요한 B1 비자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입국했고 맡은 일이 끝나는 이번 주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돼 빨간 수영복의 중범죄 피의자들과 함께 구금시설에 갇혔습니다. 비자 유효기간도 있고 그렇게 어필을 했는데 부른 척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 30여 명이 머무는 방 하나에 딸린 세면대 3개, 변기 4개. 생리 현상조차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화장실을 되게 힘들어했어요. 변기가 너무 개방된 곳에 있었고 여성분들은 생리도 하고. 거죠? 임신부라고 말했지만 환경이 조금 더 나은 방에 가둘 것이란 답만 들었습니다. 발작을 일으킨 여성을 방치하는 것을 볼 때는 뱃속 아이까지도 잘못될까 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정말 사람을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공포스러웠어요. 너무 놀라서 그런 건지 애기가 잘못됐나? 근데 입덧을 안 하니까. 식사, 위생 모두 참혹한 수준이었습니다. 빵에서도 냄새가 나고 신내가 나고 저도 못 먹었거든요.
귀국 직후 달려간 병원에서 아이가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는 김 씨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때 꿈을 꿔요. 자다가 깼는데 거기 교도소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소송을 하고 싶어요. 그 소송의 나라에. 이처럼 구금됐다 돌아온 이들은 소송으로라도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없는 건지 알아봤더니 이번 조지아 구금 사태와 마찬가지 사례에서 미국 이민당국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인 지난 2018년 무장한 이민 단속반이 테네시주의 한 공장을 급습합니다. 10년 만에 가장 규모가 큰 이 작전으로 남미계 직원 97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무차별로 구금시설로 끌고 간 뒤에야 합법 체류인지 아닌지 질문했습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 단속과 판박입니다. 단속 근거는 공장 사업주의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이번 조지아 구금 사태와 마찬가지로 직접 연관성이 없는 직원들을 끌고 갔습니다. 끌려갔던 직원들은 이듬해 개별 혐의도 없이 체포 구금해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소송 3년 만에 이민당국은 117만 달러, 우리 돈 16억 2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조건엔 이민당국이 피해 직원들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최대 14시간까지 피해자들을 구금한 것도 잘못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무차별로 끌려간 한국인들은 합법 체류 중이었는데도 일주일 넘게 구금됐습니다. 비위생적 수용 환경은 고문에 가까웠고 지병을 앓는 이는 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약품을 제공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공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일부 한국인들은 정식 입소 전 열악한 대기 공간인 이른바 홀딩룸에 사나흘 이상 갇혀 있었습니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홀딩룸 배치는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내부 규정 위반입니다. 가족 및 변호사 접견 등 기본 권리도 제한됐습니다.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수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매우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이민당국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영어로 설명 못한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조지아주 아시아계 인권단체는 피해 사례를 수집해 다른 이민자 단체들과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